지금부터 엣지캠을 이용한 와이어 컷을 모델링과 이제 그 캠 데이터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탕화면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엣지캠 2016 R1 또는 R2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 구간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엣지캠 런처라는 하는 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우측에 있는 파트 모델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파트 모델러로 안쪽으로 좀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는 파트 모델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파트 모델러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화면 우측에 있는 선 아이콘 선택을 해서 대략적인 선에 대한 스케치를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선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연속선이라는 아이콘이 더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연속선 아이콘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십자가 모양을 하나 그릴 건데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크게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십자가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선은 대략적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수로 막 이렇게 사선으로 스케치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하면 우측 2D 구속 할당이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자, 2D 구속 할당 아이콘 선택을 하셔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수평과 수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평 구속과 수직 구속을 사용을 해서 이 구간을 더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뭐 수평 구간 아이콘을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수평 구간 아이콘 선택을 해서 여기 이 라인 자체가 제가 이제 비스듬하게 그렸어요. 이 구간을 선택을 하는 순간 자, 이런 형식의 수평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수직 구속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수직 라인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라인에 대한 틀을 또 이렇게 재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수직 치수와 수평 치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치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수직 치수를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수직 치수를 선택을 해서 저는 아래에서부터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 수직 치수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수가 하나가 나오는데 치수는 제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좌측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놓고자 하는 위치 선택. 자, 여기 구간은 저희는 23mm입니다. 네, 23mm를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이 이제 변할 겁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형식의 형상이 변해지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두 군데를. 자,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 제가 모서리 선택을 해서 제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 똑같이 놔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6mm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적용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대쪽도 모서리와 모서리 선택해서 6mm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위치가 안 맞겠죠. 얘도 24mm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4, 24, 6mm, 6mm. 자, 마지막으로 여기 구간은 네, 모서리와 모서리 선택하셔서 마지막 여기 구간은 저희가 12mm라는 거리값을 해놨어요. 자, 놓고자 하는 위치 12mm.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형상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까 제가 이제 했었던 방식 수평구속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저처럼 된다고 하면은 수평구속 사용하셔서 이런 형식으로 다시 맞춰주시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수직 위치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수평 치수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도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놓고자 하는 위치, 여기는 6mm라는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6mm. 자, 그런데 여기만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놓고자 하는 위치 놓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치수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12mm입니다. 자, 12mm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형식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반대쪽도 뭔가 이상해요. 반대쪽도 모서리와 모서리 선택하셔서 12mm. 네, 이런 형식의 형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12mm 12mm 해버리니까 여기가 겹쳐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2D 구속 할당을 닫아 주시고요. 이 구간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얘를 이런 형식으로 끌어당겨서 다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D 구속 할당하셔서 이제 나머지 구간들도 12mm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도 6mm가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값들은 이런 형식으로 치수의 구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2016 되면서부터 2D로는 와이어를 가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희는 돌출을 시킬 겁니다. 자, 돌출시켜서 이제 할 건데, 이제 돌출 아이콘이라고 우측에 돌출 아이콘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자, 돌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뭐 새 구성 요소 돌출이라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돌출과 서브 돌출이라고 있어요. 서브 돌출은 하지 마시고요. 메인 돌출만 선택을 해주셔서 뭐 아래로 하셔도 되고 위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이, 이제 거리, 이거에 대한 이제 두께를 이제 돌출을 시킬 거예요. 형상을 3D 형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틸로 이제 얘를 와이어로 딸 건데, 얘가 T가 한 5T 정도 된다 했을 때 5mm만 해주셔서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형식의 돌출이 하나가 돼요. 자, 여기까지만 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좌측 상단 파일,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 구간을 파일 다른 이름 저장. 저는 이제 바탕 화면에 제가 이제 와이어컷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뭐 예제 1이라고 할게요. 예제 1이라는 값을 파일 이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1 해놓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장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의 PMOD 확장자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저희는, 자, 이 런처 창에서 이제 다시 좌측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와이어 프로파일, 이제 파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 새로운 와이어 파트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엣지캠이 생성이 되면요, 이제 파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저장했었던 예제 1 PMOD 파일을 열기로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파일이 이런 형식의 파일이 하나 불러와지고요. 등각도로 우선 초기에 등각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좌측 하단에 등각도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또는 좌측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평면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많은 이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급 기능이라는 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자, 이런 형식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고급 기능을 체크를 이제 활성화를 하느냐에, 이제 비활성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모듈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원점에서부터 가공을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 자체를 원점 위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편집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자, 변환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이나믹이라는 구간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모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이동하거나 복사할 요소. 자, 모델 선택하시고 엔터. 그럼 원점을 지정하라는 점이 나와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이제 하단 쪽에 라인에 마우스를 중심에 갖다 주면 저처럼 스냅이 동그란 원처럼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을 마우스 좌측 버튼 선택.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놓고자 하는 위치를 놓을 건데, 여기서 좌표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또 별도로 있어요. 자, 좌표 입력이라고 있어요. 좌표 입력 아이콘 선택. 자, 여기서는 X0, Y10, Z0으로 놓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X와 Z 값은 00인데 Y를 제가 10을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가 10mm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공을 시작을 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피처라는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탭을 넘어오시면 와이어 윤곽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자, 와이어 윤곽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하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뭐 바꾸실 거는 크게 없으세요. 이대로 그냥 확인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면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라인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라인 보시면은 면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라인 한쪽만 클릭. 다음으로 엔터 누르시면 전부 하나의 라인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피처가 생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바로 가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측 마우스, 이제 작업 영역 안에 우측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작업 영역에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가공 모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자, 가공 모드 선택을 하시고 저희는 포스트 자체를 창원기계 공구 공소 와이어로 해서 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와이어는 중요한 게 소재와 와이어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나 내려줘야 되는데, 소재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다이아 이제 스틸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WC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재질에 있는데, 재질에 따른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스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 선택 확인. 그럼 스틸이라는 작업 소재가 나타나고요.
자,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 관련해서는 와이어 줄 자체에 대한 직경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0.3이나 0.2짜리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0.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선택, 확인.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변하는 건 없어요. 자, 변하는 거는 화면 상단에 가공 모드라는 공란이 있습니다. 자, 가공 모드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와이어에 대한 기본 작업 툴들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공 모드, 저희가 아까 작업 영역에서 이 가공 모드를 선택을 안 하면은 이 구간들이 안 나타납니다. 가장 첫째로 하셔야 될 거는 화면 좌측 상단에 와이어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와이어 설정 아이콘 누르면은 저희는 상대 좌표계를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지정 위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완료 전 모든 황삭이라는 구간이 미리 이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동 가공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순차적으로 모두 절단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황삭, 중삭, 정삭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제가 절단수 지정을 1이 아니라 3으로 해버리면은 3번에 걸쳐서 가공을 계속해요. 했던 곳을 계속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가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뭐 절단수 지정을 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마 고친 거는 결선된 와이어, 수동감각 바보, 순차적 모두 절단, 완료 전 모든 황삭, 절단수 지정. 자, 이것만 해주시고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 스킨스 창에 와이어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2D 와이어 가공 사이클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자, 2D 와이어 가공 사이클. 여기서 뭐 바꾸실 거는 크게 없으신데, 뭐 옵셋은 왼쪽 방향으로부터 가공을 시작을 할 거고, 자, 옵셋이라는 거는 자, 이런 형식으로 왼쪽으로 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공 방향은 왼쪽. 자, 포켓을 가공할 때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안쪽으로 가공을 하겠다. 단 보스 얘는 바깥쪽이에요. 외곽 가공할 때는 반대쪽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겠다. 자, 이것만 하나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결선, 자동 와이어 제어 절단 결선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와이어가 잘려 있으면은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알아서 코드가 나와서 결선을 결합을 시켜줘요. 와이어 줄 자체가. 자, 결합을 시켜주는 원리인데 만약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이 구간을 체크하셔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 건 뭐 크게 건드실 거는 없어요. 자, 이대로 확인. 확인하시면 가공하는 와이어 윤곽을 선택을 해달라 도움말이 나옵니다. 자, 와이어 제가 방금 이제 피처로 이제 따냈었던 이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만 눌러주시면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서 엔터. 네, 시작골 위치를 선택을 해달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시작골은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이 라인의 중심에 대면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나요.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럼 윤곽의 시작점을 선택을 해달라는 나옵니다. 자, 이 화살표가 따라다니죠. 이 화살표도 중심에 대략적으로 놓으시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 화면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들어오셔서 자, 스톡이 저희가 처음에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스톡을 생성을 할 거냐? 예라고만 눌러주시면은 자동 스톡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속도를 줄여주세요. 자, 이대로 사이클 스타트. 자, 이런 형식의 가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시뮬레이션 닫으실 때는 닫기라는 아이콘이 있고 반대쪽도 X 표시가 있습니다. 자, 닫기를 눌러주시면은 아까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자, 이것으로 이제 와이어 관련 이제 NC 데이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